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 심화반에서 공부하고 134회에 합격하게 된 김세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까지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비필반 101기로 시작을 해서 BP반에 갔다가 강북 심화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그 필기 합격까지는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총 5회 시험을 보고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뻔한 얘기를 가지고 왔는데, 어,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열심히 잘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근데 여기서 열심히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 자원들을 투자하는 걸 의미한다면 잘이라는 거는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합격에 유효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만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먼저 열심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평일에 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 저녁을 좀 구분을 해서 루틴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은 그 오전 공부가 아니라 저녁 공부를 주로 많이 하였는데 그 업무 특성상 야근이나 뭐 다른 일정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좀 공부 시간을 옮겨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또 저녁은 이제 퇴근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뭐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이제 불필요한 고민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좀 루틴화를 시켰던 부분이 오전에는 무조건 1교시형 셀테로 시작을 해서 정기 10개 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독 및 인출을 하자. 그다음에 오후에는 회독 인출을 하고 저녁도 이제 시작을 할 때 2교시형 셀테를 시작하고 회독과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좀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앞에 앉고 나면은 하기가 좀 쉬운데 책상 앞에 앉기까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앉아서 뭘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휴일이나 그 시험 일주일 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시험의 시간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표를 좀 짰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시험 일주일 전에 FR 그 시간에 저희 동기들이랑 같이 하려고 짰던 시간표인데 이게 그 어떻게 좀 뿌려지게 돼서 저희 그 동기분들이나 저희 광고심화반 사조들끼리 휴일마다 이런 그 시간표 기준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오전 7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거의 뭐 8시간, 뭐 14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오전에 7시에 하게 되면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이면 거의 5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시면 오후에 좀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제가 지금 1일차, 2일차, 3일차로 적어드렸던 부분들은 저희가 그 FR 할 때 마지막에 저희 키노트 가지고 이제 회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성을 해둔 겁니다. 혹시 이제 저희 카페에 제가 그 공부 방법으로 올려드렸던 부분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키워드를 이제 그 타이핑하는 공부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일차에는 이 1회독이라는 게 전체 도메인의 전체 키워드를 이제 그 타이핑을 해보면서 이제 회독하는 부분으로 하고 2회독이나 이제 3회독 그 이후에는 그냥 그 안키로 자동으로 그 토픽을 노출을 시키면서 제가 그 키워드를 뭐 기억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운이 좋았던 부분들이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잘 만났던 부분입니다. 저희 기필반이 지금
101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번 기수에서도 많은 합격자가 나왔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광고 심화반 4조에서도 많은 합격자 분들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뭔가 나태해지고 하기 싫을 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부분들이 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폰타 같은 경우에는 어,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하루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미션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저는 열폰타로 주 한 30시간 이상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체크를 했었고,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셀때 1교시나 2교시형 같은 거, 그다음에 정의 10개 쓰기 같은 거는 매일 해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열심히 하는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측면으로 좀 영향이 많이 받는다면, 잘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 유효한 공부 방법을 좀 적용시켜 나가면서 이제 개선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광고 시험안에 와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키워드 부분이랑 그 템플릿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광고 심화반에 입학하기 전에는 제가 그 포기했던 그 도메인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법과 가이드 문제는 다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그 특강이나 주간에 이제 도메인 강의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법과 가이드 강의를 별도로 해주시는 것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두세 번씩 돌려보면서 키노트를 정리를 하고, 네, 저만의 이제 노트를 이제 만드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부분은, 사실 제가 템플릿 연습을 하기 전에는, 어, 맨 처음에 목차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실전에서도 거의 시험 보는데 목차 잡기에만 5분 이상 걸렸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제가 필속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 한 12장, 13장 정도 썼던 시절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한 4장을 써버리면 다른 장에서 이제 장수가 좀 부족해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전체 문제로 보시고 분량 조절을 좀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분량이 이제 최소 3장이라고 하면 3장이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는데 4장을 쓴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3.5페이지 이상을 넘지 말자라는 연습을 네, 이 광고 시험만에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그 안키를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안키를 가지고 키워드 정리를 할 때, 법 가이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픽이나 그다음에 암기장, 그다음 내용 같은 거를 좀 정의를 해서 이 토픽에서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키워드를 쓰지 않고 이 토픽에 필요한 꼭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를 정리해놓고 그걸 반복해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은 이제 보통 그 목차 잡으실 때그 0.5페이지 기준으로 페이지가 좀 나눠지게 되거든요. 연습을 하시다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템플릿 연습을 하기 전에는 그 장수나 그 칸에 대한 의미를 별로 두지 않고 제가 아는 거를 적으려고 표를 아는 거 기준으로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아는 게 4개면 8칸을 그린다던가 뭐 아는 게 10개면 20칸을 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러면 이제 템플릿이 이렇게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 한 단락에 써야 될 분량이 있고 그 분량 안에 제가 아는 내용을 채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딱딱 떨어지는 템플릿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템플릿 연습이 저희 이제 이랑현 기술사님이나 이영균 기술사님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그 자율 목차 잡기 과제를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올리시는지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험이 지금 한 달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뭘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개념도 그리는 게 좀 부족했었고, 그다음에 2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까지 가는 게 좀 어려웠었고, 그리고 키워드를 썼음에도 그게 득점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도 같은 거는 좀 있어 보이게
그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빈 공간이 없게 하려고 좀 세로로 칸을 나눠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냥 써가지고 꽉 차 보이는 연습을 좀 하게 되었고요. 어, 절차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아는 용어만 썼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아는 용어를 확장시켜서 좀 많이 쓸 수 있게 이제 개념들을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F 할 때 제가 주로 연습했던 게 이 개념도 연습한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14페이지까지 쓸 수 있는 그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키워드가 좀 그 득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시험 보기 전에 제가 그 타 시험 모의고사 답안지를 가지고 이지성 멘토님한테 좀 한탄을 했어요. 왜 이게 내가 그 토픽에 대한 키워드를 썼는데 왜 득점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아무리 글씨를 잘 쓰고 키워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채점자가 알지 못하면 득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글씨체를 개선을 해야 되고 그 글씨체를 가지고 키워드를 쓸 때 뭔가 이게 그 채점자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해줘야 그게 가독성이나 가독성이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밑줄에 그 땡땡 하는 부분들을 계속 추가를 하면서 네, 이 FR을 연습을 했었고 이 마인드 가지고 이제 14페이지까지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일에는 사실 59점이나 60점이나 그 알고 있는 내용의 지식이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합격을 좌우하는 그 기준이 저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133회 때, 뭐 59점대로 좀 탈락했었을 때는 사실 마인드에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상반기 때 공부를 했을 때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134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내가 페이지 수를 늘려야겠다. 이 마인드로 14페이지를 쓰지 못하면 난 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4페이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4회 때 이제 비교를 해서 그 개선된 부분들을 보면 페이지 수는 다 14페이지 이상씩 나왔고, 그다음에 그 14페이지까지 가려면 뭐 1교시에 3단락이나 2교시에 뭐 4단락이 수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네,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 지금 오늘 날씨도 춥고 감기도 좀 많이 걸리실 수 있는데 어,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 꼭 합격하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135회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